1장 입자의 세계 양자 생력 HQCD란? 우리를 이루는 가장 작은 것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당연히 사람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자들이 있고 그 분자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까지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다. 하지만 원자는 정말로 가장 작은 단위일까?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핵이 있고 그 안에는 양성자 프로탄과 중성자 누트론가 있다. 그럼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그 답은 바로 쿼크다. 쿼크는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들이다. 또 다른 입자들로 전자와 뮤온, 타우 입자와 여기에 대응하는 중성 미자 입자들이 있다. 한편 힘을 매개 하는 입자로서는 광자, W 입자, G 입자, 글루온이 있으며 질량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힉스 입자가 있다. 이게 물리학의 표준 모형이다. 이러한 쿼크들이 서로부터 양성자나 중성자를 만들 수 있는 이유는 특별한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힘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양자 생력 쿼퀀텀 크로노다이나믹스 QCD이다. 쿼크는 왜 혼자 존재할 수 없을까? 쿼크는 우리를 이루는 가장 작은 구성 요소이지만 단 한 번도 홀로 존재하는 모습이 관찰된 적이 없다. 우리는 전자를 자유롭게 볼 수 있다. 광자가 단독으로 날아다니는 것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쿼크는 항상 양성자나 중성자 같은 복합 입자 안에 갇혀 있다. 우리는 이것을 색가둠 컬러 컨파인먼트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왜 쿼크는 홀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생력 컬러 포스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쿼크의 색깔이란? 양자 생력학에서는 쿼크가 색, 컬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 색깔은 우리가 보는 빨강, 초록, 파랑 같은 색과는 다르다. 단순히 구분하기 위한 이름일 뿐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색들이 결합하는 방식이다. 자연은 언제나 색이 없는 상태 컬러 누트럴을 선호한다. 즉 빨강아, 초록지, 파랑비 쿼크가 같이 모여야만 안정적인 입자를 만들 수 있다. 이는 마치 빛의 삼원색 RGB이 합쳐지면 흰색이 되듯 세 개의 색 쿼크가 합쳐져야만 정상적인 입자가 된다. 이것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형성되는 원리이다. 하지만 생력은 단순한 힘이 아니다. 보통의 힘과는 정반대로 작용하는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가까이 있을 땐 약하고 멀어지면 강해진다. 일반적인 힘은 가까이 있을수록 강하고 멀어질수록 약해진다. 예를 들어 전자기력은 두 개의 전하가 가까이 있을수록 강하게 작용하고 멀어질수록 약해진다. 하지만 생력은 정반대다. 쿼크들이 가까이 있으면 생력은 약하다. 하지만 쿼크들이 멀어지려고 하면 생력은 점점 더 강해진다. 이것은 마치 고무줄을 잡아당기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약한 힘이 작용하지만 점점 더 잡아당길수록 저항이 커진다. 마지막에는 결국 끊어져 버린다. 쿼크 사이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 쿼크를 강제로 떼어내려고 하면 생력은 엄청나게 강해지고 결국 새로운 쿼크 반쿼크 쌍이 생성되면서 새로운 입자들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바로 색가둠 컬러 컨파인먼트이다. 쿼크는 홀로 존재할 수 없고 항상 새로운 입자를 만든다. 생력을 이용해 쿼크를 떼어내려 하면 오히려 새로운 쿼크가 생겨나 새로운 입자가 형성된다. 즉, 우리는 절대 독립적인 쿼크를 관찰할 수 없다. 항상 새로운 입자들이 나타날 뿐이다. 이 때문에 물리학자들은 쿼크가 홀로 존재하는 모습을 관측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이것이 바로 양자 생력 HQCD의 핵심 개념 중 하나다. 강한 핵력과 쿼크의 결합, 쿼크들이 생력을 통해 결합하면서 만들어지는 힘을 강한 핵력 스트롱 누클리어 포스이라고 한다. 이 힘은 전자기력보다 100배 이상 강하다. 이 힘 덕분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원자핵을 이루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양성자와 양성자는 전자기력으로 엄청나게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강한 핵력이 없다면 원자핵은 산산조각으로 흩어질 것이다. 즉, 양자 생력학이 없었다면 원자도 우리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양자 생력학의 실험적 증거.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보자. 양자 생력학이 실제로 맞다는 증거가 있는가? 물리학자들은 이를 실험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입자 가속기 파터컬 엑셀러레이터를 사용한다. 대표적인 것이 CERN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 LHC, 라지 헤드론 컬라이더다. LHC에서 과학자들은 양성자를 엄청난 속도로 충돌시킨다. 그러면 내부의 쿼크들이 생력을 극한까지 경험하게 되며 새로운 쿼크 반쿼크 쌍이 생성되면서 다양한 입자들이 나타난다. 이런 충돌 실험을 통해 물리학자들은 QCD가 예측한 다양한 입자들을 발견해왔다. 예를 들어 글루온이라는 입자가 실제로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글루온은 쿼크들이 생력을 통해 서로 결합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입자로서 표준 모형에서 전자기력을 매개하는 광자가 하는 역할과 비슷하다. 쿼크와 얽힘 엔트로피.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 흥미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엔트로피와 어떻게 연결될까? 사실 쿼크와 강한 핵력의 관계는 양자 얽힘 퀀텀 엔탱걸루먼트과 깊은 관련이 있다. 생력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얽힘 상태를 형성한다. 양성자는 독립적인 입자가 아니라
얽힌 쿼크들의 패턴이다. 이 얽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얽힘 엔트로피이다. 즉, 우리는 단순히 개별적인 입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적으로 얽힌 패턴 속에서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음 장에서는 얽힘 엔트로피를 통해 양자, 생력학 QCD의 실험적 증거와 입자의 내부 구조를 더 깊이 탐구해보자. 이 장 얽힘 엔트로피와 양성자의 내부. 입자는 정보의 패턴인가? 양성자를 설명하는 기존의 방식은 이렇다. 양성자는 3개의 쿼크업 쿼크 2개, 다운 쿼크 1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쿼크들은 글루온이라는 입자들이 매개하는 힘으로 묶여 있다. 쿼크들이 강한 핵력 스트롱 포스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별적인 쿼크를 관측할 수 없다. 하지만 최신 연구들은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양성자는 단순히 3개의 쿼크로 이루어진 물질인가? 아니면 얽힌 정보의 패턴인가? 사실 양성자 내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이는 양성자는 단순한 3개의 쿼크가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되고 사라지는 가상 쿼크와 글루온의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진다. 즉, 우리가 알고 있던 3개의 쿼크 모델은 단순화된 그림일 뿐이다. 실제로는 엄청난 양의 양자 얽힘이 존재한다. 얽힘 엔트로피란 무엇인가? 얽힘 엔트로피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친한 친구 2사람의 대화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보통 독립적인 개체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생각이 깊이 얽혀 있다. 한 사람이 특정한 주제를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생각도 이에 영향을 받아 변화한다. 만약 2사람이 완전히 독립적이라면 서로의 의견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면 한 사람이 무언가를 말하는 순간 다른 사람도 그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양성자 내부의 쿼크들도 마찬가지다. 쿼크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 있다. 즉, 한 쿼크의 상태를 측정하면 다른 쿼크의 상태도 즉시 영향을 받는다. 이 얽힘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얽힘 엔트로피이다. 그럼 양성자의 얽힘 엔트로피는 어떻게 측정할까? 과학자들은 양성자의 내부 구조를 연구하기 위해 입자, 가속기 파터컬 엑셀러레이터를 사용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CERN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 LHC이다. 이 실험에서는 양성자를 엄청난 속도로 충돌시키고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분석한다. 그 결과 과학자들은 양성자 내부의 얽힘 엔트로피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특정한 에너지 범위에서 양성자의 구조를 보면 그 안의 쿼크들이 단순한 입자가 아니라 얽힌 정보의 패턴처럼 행동한다. 즉, 양성자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정보적 얽힘의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양성자의 얽힘 엔트로피와 디코이어런스. 우리가 양성자의 얽힘 엔트로피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다. 이는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디코이어런스와 연결된다. 디코이어런스란 양자 얽힘이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사라지는 현상으로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문제다. 우리가 얽힘 엔트로피를 연구하면 디코이어런스를 제어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양자 컴퓨터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나아가 입자가 정보적 패턴이라면 이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도 개발할 수 있다. 즉, 양성자의 얽힘 엔트로피 연구는 양자 정보 과학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는 또한 철학적 주제와도 연결된다. 우리는 정보의 패턴인가? 우리는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양성자의 얽힘 엔트로피를 연구하면 입자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정보적으로 얽힌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한 원자 덩어리가 아니라 양자적 얽힘으로 이루어진 정보의 집합체라고 볼 수도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주의 모든 것은 결국 정보의 패턴일지도 모른다. 3장 양자 생력학 QCD과 얽힘 엔트로피의 진화. 입자는 단순한 점이 아니다. 나는 어릴 적 과학 교과서에서 원자의 그림을 보았다. 중앙에는 둥근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작은 전자들이 돌고 있었다. 아, 원자는 작은 공 같은 것들이 모여 있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 과학을 더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다. 입자는 단순한 점이 아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상태 그리고 정보의 흐름이다. 이제 우리는 쿼크와 양자 생력학 QCD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이 세계에서는 입자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얽힌 패턴으로 존재한다. 입자는 어떻게 진화하는가? 입자는 단순한 덩어리가 아니다. 그것은 정보의 흐름이며 얽힌 상태에서 변화하는 패턴이다. 입자의 내부를 보면 쿼크들이 강한 핵력으로 묶여 있다. 이 쿼크들은 글루온이라는 힘을 매개하는 입자를 통해 결합한다. 그러나 이 결합은 단순한 연결이 아니다. 이들은 얽힘 엔탱글루먼트 상태로 존재한다. 또한 이 얽힘은 단순히 고정된 것이 아니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입자 간 충돌에 따라 얽힘 패턴이 바뀐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입자의 얽힘 엔트로피는 어떻게 변할까? 얽힘 엔트로피의 증가 질서에서 무질서로. 우리는 이미 연력학에서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배웠다. 엔트로피는 무질서의 척도다. 열은 항상 퍼지고 커피는 식어가며 유리는 깨지지만 다시 붙지는 않는다.
지나간 사랑은 되돌릴 수 없고 과거의 영광만을 추억한다. 그렇다면 얽힘 엔트로피 엔탱글루먼트 엔트로피도 같은 원리를 따를까? 과학자들은 입자가 충돌할 때 얽힘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자의 얽힘 정도가 커진다. 이는 우리가 사는 우주가 점점 더 많은 정보로 얽혀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우주 자체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것은 입자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정보 흐름에 적용될 수 있다. 디스디아이에스 실험과 얽힘 엔트로피. 과학자들은 얽힘 엔트로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특수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것이 바로 딥 인엘라스틱 산란 DIS 실험이다. 이 실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강한 입자 양성자, 중성자의 고에너지 전자를 충돌시킨다. 전자는 입자의 내부 구조를 순간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충돌 후 나타나는 입자들을 분석하면 입자의 얽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실험을 통해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입자가 충돌할수록 얽힘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즉, 충격을 받거나 환경과 상호작용할수록 양성자 내부의 정보 패턴이 더 복잡해진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해 양성자 내부의 얽힘 엔트로피는 정적인 값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한다. 우리는 얽힘 엔트로피의 변화를 통해 그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입자가 충돌하면 새로운 쿼크 반쿼크 쌍이 만들어진다. 충돌이 강할수록 더 많은 얽힘이 발생한다. 얽힘 엔트로피를 측정하면 입자의 내부 정보를 해독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양자 세계에서 남겨진 정보의 흔적을 분석하여 양성자의 내부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입자는 정보의 흐름인가? 입자는 단순한 고립된 개체가 아니다. 그것은 얽힌 정보 패턴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그 정보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진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학, 새로운 정보 저장 방식이 개발될 수도 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단순한 물질의 조합이 아니라 정보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양자 정보의 미래.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 얽힘 정보를 조작할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얽힘 엔트로피를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디코이어런스를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즉, 얽힘 엔트로피 연구는 입자의 내부뿐만 아니라 미래의 정보 기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사장 시공간 데이터의 양자 얽힘 패턴으로 서해 입자. 당신은 지금 손을 보고 있다. 손을 이루는 것은 세포이고 세포는 분자로,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나뉘며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된다. 또한 양성자가 쿼크와 글루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하지만 최신 연구들은 더 깊은 질문을 던진다. 입자는 실체인가? 패턴인가? 우리는 오랫동안 입자를 작은 구체 같은 실체적인 존재로 생각해왔다. 뉴턴 역학에서부터 현대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입자는 공간 속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단위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이 생각을 뒤흔든다.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르면 입자는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알 수 없다. 입자는 특정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분포한다. 측정을 하기 전까지 입자는 여러 상태가 겹쳐 있는 중첩, 슈퍼포지션 상태다. 그리고 양자 생력학 QCD과 얽힘 엔트로피 연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입자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시공간 데이터의 얽힘 패턴이다. 그렇다면 입자는 어디에서 오는가? 뉴턴 시대에는 입자가 고정된 위치에서 시작해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양자역학에서는 입자가 공간에 퍼져 있는 확률적 존재로 나타난다. 그리고 양자 생력학에서는 입자가 단순한 개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양자 정보의 흐름으로 나타난다. 입자의 존재는 시공간 자체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입자는 단순한 점이 아니라 시공간 데이터가 얽혀 나타나는 결과물일 수 있다. 얽힘 엔트로피와 입자의 형성. 양성자의 내부를 더 깊이 들여다보자. 우리는 이미 양성자가 단순한 세 개의 쿼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양성자 내부에서는 끊임없는 양자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쿼크와 글루온은 서로 엮이며 얽힘 엔트로피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이 얽힘이 일정한 패턴을 이루는 순간 우리는 이를 입자라고 부른다. 즉, 입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얽힘의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얽힘이 깨지면 입자는 더 이상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디코이어런스다. 디코이어런스 얽힘이 사라질 때. 디코이어런스는 양자역학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우리가 측정을 하면 입자의 얽힘 상태가 깨지면서 하나의 결과로 수렴한다. 또한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많아질수록 얽힘은 약해진다. 즉, 얽힘 엔트로피가 낮으면 입자는 명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얽힘 엔트로피가 높아지면 입자는 점점 더 불확실해진다. 이것은 양자 컴퓨터에서 중요한 문제다. 얽힘이 많을수록 양자 컴퓨터는 더 강력한 계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얽힘이 너무 커지면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정보가 손실된다.
입자의 본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할까? 만약 입자가 시공간 데이터의 얽힘 패턴이라면 특정 조건에서 얽힘이 사라지면 입자도 사라질 수 있을까? 반대로 특정한 얽힘을 만들어내면 새로운 입자를 생성할 수도 있을까? 이 질문은 우리가 양자 정보와 물질의 관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실마리를 제시한다. 우리는 단순한 원자의 집합이 아니라 시공간의 얽힘 패턴이 만들어낸 존재라고 볼 수도 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니다. 양자 컴퓨터가 양자 얽힘을 조작하는 방식과 입자가 시공간에서 형성되는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즉, 우리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시공간에 기록된 정보일 수 있다. 미래의 물리학 양자 얽힘을 조작할 수 있을까? 만약 입자가 시공간 데이터의 얽힘 패턴이라면 우리는 이를 조작하여 새로운 형태의 물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얽힘을 조절하여 새로운 상태의 정보를 생성할 수도 있을까? 이러한 연구들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양자, 생력학 QCD과 양자 정보 이론이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물질과 정보는 같은 것인가? 우리는 정보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게 될 주제로 이러한 개념이 양자 컴퓨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살펴보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린다.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로부터